화가에게 그림은 곧 몸의 일부와 같다. 화가에게 있어서 그림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와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그 안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생존을 돕기 위한 목표로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썹은 땀이나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요. 침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겠죠. 뭐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화가가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의 의지가 그 안에 어떻게 요 담기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내는 모든 삶의 어떤 표현 방식들이 자신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나라는 인간 자체가 그냥 투영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행동들, 모든 삶의 모습들 아마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화가의 그림을 본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가의 그림은 뭐라고요? 삶의 태도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태도가 그림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은 그녀의 삶의 자세이고, 그녀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뭐다? 통로다. 라는 것. 여러분,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책에서도 몇 장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한 번씩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의 이제 어떤 이런 삶의 자세들을 보려고 하는데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요 두 개를 한번 두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빨래하기라는 작품입니다. 1951년도에 그렸던 작품 빨래하기인데요. 뭐 저는 솔직히 뭐 그림 잘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고 뭐 심지어 대학에서 뭐 교양 과목으로 뭐 수업 하나 들은 것도 없습니다. 전혀 문외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저 같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림을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빨래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약간 어둑어둑 비가 올 것 같아. 아, 망했다. 막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들. 어쨌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 나는 그녀가 그린 진솔하면서도 일상적인 이런 날이 좋다. 어떤 날이요? 일상적인 날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 뭐예요? 정말 그 쨍쨍한 화창한 날에 막 그 하얀 빨래 막 옷걸이에 걸려있고 이런 것들 막 보통 상상하고 영상으로 많이 봐서 그런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희망에 차지도 혹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은 어떤 날이요? 평범한 보통날. 평범한 보통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에요? 뭐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죠. 정말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이러한 평범한 보통날을 그린 것 같아서 좋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퀼팅 모임입니다. 퀼팅 모임. 뭐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을까? 바느질 모임? 네, 뭐 이렇게 같이 막 천으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바느질 하는 거, 퀼팅 하는 거. 이거 모임인데요. 그림 보시면은 퀼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식사 이렇게 뭐 세팅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말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안에 나오고 있는데 자,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의 모든 순간에는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주인공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책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라는 이 책에도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지스 할머니가 평생에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건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으로도 모지스 할머니 아니면 그랜마 모지스 이렇게 치시면요 그림들이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그림들은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경험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뭐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소통하는 그 경험으로 그린 것이 바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인데요. 좋은 그림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서 영향력 있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변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뿐만이겠습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언어의 습관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들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네,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좋게도 했고요. 예, 반대로 나쁘게도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순간순간의 삶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내게 속삭인다. 사람들 사이에 더 자주 서 있으라고.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에는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더 자주 서 있으라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버겁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마주치기도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은요, 사람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 더 자주 서 있으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힘들고 또 진짜 막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2살부터 시작된 그녀가 해온 일련의 과정들, 일상의 어떤 삶들, 노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당연한 일들이요.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네 할머니가, 엄마가 묵묵히 해왔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해냈다고 티내며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은 아닐지라도요, 가정이 돌아가려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려면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으신가요? 예, 뭐 저는 뭐 남자입니다. 또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 정해진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아기는 이제 우리 아내가 여자가 낳지만 나머지 집안일들은 너의 일, 뭐 누구의 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시간 되고 또 여유 있고 또 에너지 생생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예, 어제 저도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집안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티내면 안 되는데, 그죠? 어쩌다가 한번 해놓고 어쩌다가는 아니고 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어떻게요?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막 귀찮게만 여긴다면은 참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빨래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하고 매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식구가 5명입니다. 애들이 3명입니다. 막내 아들내미는 너무 정말 막 너무 개구지고 진짜 바지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빵꾸가 나 있고 진짜 196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해져 가지고 또 꼬매고, 요즘엔 이 꼬매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찢어진 채로 막 학교 가끔 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바지가 나만하진 않습니다. 물려 입고 누구한테 받아서 입고 뭐 당근 사서 입고 뭐 여러 가지 뭐 새 것도 가끔 사기도 하고, 이게 막 나만 할 일이 없어요. 또 계속 빨아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빨래는 뭐 세탁기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개야 되죠. 또 막 정리해, 집안일은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정이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일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계절이 바뀌어 피는 벚꽃처럼, 가을이 되면 물드는 단풍처럼 당연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연히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이요. 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또 이게 계속 진짜 생각하면은 너무 깝깝해, 그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요. 적어도 세상이 불협화음 없이 돌아가려면 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로 사소한 일들이랄지라도요, 당연히 반복되는 일들일지라도요, 그것들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우리 생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정말 그 별것 아닌 사소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어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일을요, 정성을 다해 하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요. 다시 한번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요. 이렇게 채워 완성해내는 퀼팅 같은 일 덕분에 세상에 많은 큰 일들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정성으로 모이고 쌓여서 어떻게요? 큰 일들도 조화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마치 이 그림처럼요. 이 뒷부분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퀼팅하고 있는, 바느질하고 있는 우리 이 할머니들, 어머님들, 이 모습들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러한 것들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요.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마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찮아. 맨날 똑같은 거 지겹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기왕이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한번 그렇게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정성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정말로 정성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